중국 국가통계국이 19일 작년 국내 총생산이 물가 변동을 조정한 실질 기준으로 전년 대비 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목표로 했던 5% 안팎의 성장에 부합하는 결과인데요. 하지만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면 여전히 구조적 과제는 남아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오늘 사실상 기준금리인 LPR 발표도 있었는데 이런 경제 지표들이 가리키는 중국 경제 앞날은 어떨지 또 우리 경제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19일 중국의 지난해 국내 총생산 액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5% 정도 증가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5% 내외 성장 목표치에 부합한 결과를 내비쳤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달성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중국이 5% 목표를 냈지만 겨우 턱걸이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면 뭐 세계 평균 성장률 한 3%가 높은 거지만 동의는 바로 수출이었습니다. 전 세계 수출 경기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뭐 5에서 6% 가까운 이제 수출의 호조가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의 그 제조업 중에서 첨단 산업들 뭐 이런 쪽들이 굉장히 고성장을 했고 전통 산업들은 조금 부진한 반면에 그래서 수출과 이 첨단 산업의 선방으로 5%를 이제 턱걸이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의 수출이 미국 관세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역대 최대 기록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그래서 대미 수출은 한 18% 정도 줄었고요. 근데 미국 이외의 지역이 이게 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 사이에 했던 10년 전에 했던 1대1로가 효과를 봐서 그 글로벌 사우스 이쪽으로 수출이 늘었고 이 수출들이 우회해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들어간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었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또 하나는 미국의 그런 관세 폭탄 그리고 여러 가지 통상에 구멍이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미국 수출 안 하면 이제 큰일 날 것 같았지만 현실은 뭐 미국 없이도 이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이번에 보여줬고 그래서 지금 그 미국의 수출이 마이너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무역 흑자는 작년에 1조 1,800억 달러, 1조 2천억 달러 갖고 흑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규모면 얼마냐 그러면 전 세계 GDP 랭킹 20위 안은 폴란드의 GDP 전체 수준과 맞먹는 정도 흑자를 냈습니다. 네. 그런데 연간 목표치는 달성했지만 중국 4분기 GDP는 내수 부진의 지속으로 지난해 상반기 5%를 웃돌던 성장률이 4분기 4.5%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나온 이유 조금 더 분석 좀 해주신다면요. 그래서 중국이 잠재 성장을 한 5% 보는데요. 4분기 4.5라는 것은 잠재 성장보다 훨씬 낮게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첫 번째는 이게 부동산이 이게 마이너스 한 18%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 투자 부분에서의 부진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뭐 이제 코로나 한 3년, 그 이후에 1년에 그 후유증이 내수 부진이 이제 심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중국은 내수가 한 10% 정도 성장을 하는데 작년 12월에 이게 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의 그 자산 효과 이게 이제 완전히 사라졌고 그 소비가 이게 거의 이제 잠들어 버린 그 현상이 나타나서 그래서 4분기에는 성장률이 4.5 정도, 그래서 1분기 5.4에 비해서는 거의 한 0.9%포인트 정도가 낮아지는 그런 결과가 왔고 이것이 아마 중국 정부 또 지도부에서는 이제 굉장히 이걸 이제 심각하게 바라보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부동산 투자가 지금 좀 부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 이게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올라가면 모두가 이제 사지만 떨어지면 아무도 안 사는 거죠. 중국이 2021년에 그 공동부유라고이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플랫폼 기업, 부동산 기업, 그 이제 사교육 업체 3개를 때려잡았는데 통상 부동산 규제는 한 1년 반이면 이제 끝나는데요. 중국이 이번에는 그걸 3년 반 동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매수세의 완전한 실종, 그리고 매수가 없다 보니까 그 부동산 재고가 역대 사상 최대였습니다. 그래서 2024년 9월에 중국은 부동산 규제를 풀었고 작년에 완전히 이게 경기 부양제 추세로 돌아섰지만 재고 수준이 사상 최대였고요. 그래서 작년 9월 이후에 이 재고가 조금씩 이제 줄어드는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는 있지만
아직은 정상 수준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어서 그래서 뭐 부동산 투자라는 것이 이것이 가격이 올라야 투자하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중국이 다시 이제 부양책을 준비를 하고는 있지만 뭐 부동산이 중국의 내수 소비 투자 여기에 발목을 잡았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20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금리 LPR을 발표했습니다. 1년물을 3%로 8개월 연속 동결했는데 이번 금리 동결 왜 그런 건지 그리고 앞으로 영향을 미칠 것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중국은 사실은 금리는요, 이게 시장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큰 이펙트는 없고요. 반면에 이것이 이제 정부가 보여주는 시그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짜리는 이제 보통의 단기 대출이기 때문에 소비라고 보면 되고 5년이 이제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데 이것을 묶었다는 것은 아직 이게 본격적인 이제 부양을 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이번에 조금 주목할 것은 농업이라든지 과학기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도를 정해서 25bp씩 내렸습니다. 그래서 선별적인 이제 금리 인하는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중국은 3월 양회의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책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1월 달은 조금 애매한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 부양에 효과를 내려면 패키지로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 그러나 지금 이제 1월 달, 뭐 12월 달, 1월 달에 수치가 나쁘게 나오면 아마도 2월 달 정도에 먼저 선제적으로 이제 추가적인 금리나 이것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책의 어떤 공백기, 12월 경제공작회의에서 3월 양회의 사이에는 사실은 정책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정책 공백기였기 때문에 아마 금리 동결을 하고 대신 반드시 지원해야 되는 또 어려운 부분인 민생과 과학기술 분야는 이 금리 인하를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월 경제 지표를 좀 살펴보면서 그리고 3월 전까지는 이제 동결을 유지하는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올해 중국은 제15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원년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올해 중국 경제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부정적인 전망도 좀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과거 실적이 나쁘면 부정적으로 확인하는데 중국은 금년이 15차 5개년 계획이 1차 년도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2027년에 시진핑 4기 정부의 출범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2026년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 4년 동안의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해인 2026년에 이제 중국 경제는 아마도 중국 정부가 그런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도 아마 전방위적으로 경기 부양을 하는 그래서 금년도 경제공작회에서 중국은 이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을 확실하게 선언을 했고 같이 아마도 이제 통화정책도 따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고요. 그래서 중국이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은 좀 은행에 가서 잠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물 경기를 끌어내는 방안 중 하나가 증시 부양을 통해서 그 유자금을 실물 경제로 끌어내는 전략을 쓸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침체가 아마 중국 증시에는 굉장한 이제 유리한 그런 이제 효과가 나타날 것 같고, 그래서 2026년은 중국 경제 자체는 아마 정부의 힘이 워낙 센 중국이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골든타임 뭐 그런 이슈 때문에 아마 경기 부양 그리고 성장률 이것은 아마 시장의 예측보다는 훨씬 높은 아마 수치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2026년에는 전 방위적인 공세를 통해서 중국 증시를 끌어올리지 않을까. 특히 잠들어 있는 돈을 증시로 좀 들어오면서 돈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GDP 성장률 발표를 맞아 현재 중국의 상황과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